이제 미라클 모닝 콘서트라는 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준플랜이시고요. 사업 계획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미라클 모닝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MZ 세대를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평소에 이제 자기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최소 1시간, 뭐 많게는 2~3시간씩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못했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진주에서도 새벽 시장처럼 이제 그런 문화를 이어온 진주의 비단길 청년몰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의 비단길 청년몰에서 자신만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아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미라클 모닝 콘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돕고, 예술가들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 펄모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왔습니다. 미라클 모닝 콘서트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의 일상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테마 공연인데요. 각기 다른 테마로 매달마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 미라클 모닝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청년몰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문화도시 진주를 향해서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캠페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들 서로 다른 주제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실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 부분들을 이제 세목화해가지고 각기 다른 테마로 매달마다 셋업 리스트를 구축을 해서 그 셋업 리스트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태는 전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토크 콘서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우선은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또 비단길 청년몰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됐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활용을 해서 1시간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이미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관심은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다 같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고 있고요. 펄 모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진주시의 진주 펄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찬란하고 빛나는 아침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펄모닝을 제공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봤습니다. 세부 일정은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된 관계로 이제 6월달 동안 기획과 콘텐츠 제작을 하고 7월부터 이제 11월까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뮤지컬 단체 공연예술박스 더 플레이입니다. 네, 옥봉 카우보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목적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진주 형평운동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진주 사람으로서 이거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100주년이라는 거를. 근데 형평운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100주년이라는 건 사실 처음 이번에 알게 됐어서 조금 딥하게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1894년 가북개혁으로 백정주의 이 공식적으로 신분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조금 사람다운 취급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전 감정기인 1900년도에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백정들이 신분 해방을 위한 운동이 시작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어렵지 않고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도 재밌게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힙합에 좀 가깝게 해서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조금 진주의 새롭고 독특한 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지역의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년 뮤지컬 옥봉 카우보이를 하기 이전에 저희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시민들하고 같이 하자라는 느낌으로 시민 뮤지컬단을 창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뮤지컬단 이름은 실키웨이 뮤지컬단인데요. 실키웨이가 비단결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진주가 실크로 또 유명하니만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6월 중에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한 10명 정도 모집을 할 건데 나이 제한은 두지 않고 뭐 남녀노소 굳이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서 저희 이런 사업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말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시민 뮤지컬단과 함께 저희는 창작 뮤지컬 옥봉 카우보이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11월 중에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2023년도 100주년 되는 해에 본 공연을 제작할 건데 이번에는 트라이아웃으로 약간 간단하고 그렇게 너무 막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고 시민 뮤지컬 단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관객 참여용으로 저희 뮤지컬 배우들이 관객 앞에서 나아가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객을 무대 위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객 참여형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은 모두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밴드가 직접 연주를 하면서 조금 더 다채로운 들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힙합을 중심으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분들이 랩을 하신다면서 막 춤을 추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시민 뮤지컬단 분들이 아직 전문가분들은 아니니까 전문 배우들의 약간 컨설팅 그리고 도움 하에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또 한복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예쁘고 힙하게 한복을 제작을 해서 조금 더 고유 가치를 계승을 하고 현대 문화와 함께 콜라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요.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형평운동을 주제로 MZ 세대를 겨냥한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를 겨냥한 힙합 스타일의 뮤지컬을 제작하여서 또 올해 들어서 이제 함께 코로나를 좀 이겨보고자 침체되었던 문화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문화도시 지원 사업의 쿠킹 스튜디오 라이브로 지원하게 된 사업 기획서 발표를 맡은 다이어트였습니다. 사업 기획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인데요. 저희 쿠킹 스튜디오 라이브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큐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인데요. 이제 진주 비단기 청년몰의 사업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 소상공인들을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숨어있던 청년 소상공인들의 활기를 끌어내고 지속적인 활력을 위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일가를 음악과 함께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사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돌아가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하루를 담아내는데 이때 이제 활기찬 시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과 함께 열정을 전달하고자 하였고요. 청년몰의 발전을 위해 청년 대표들의 소통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이때 활력, 함께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음악 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살아 숨쉬는 모습과
열기와 활기로 가득한 공간을 드러내고 시민들의 표정도 함께 드러내고자 하였고요. 이때 정시없는 하루 속에 활기와 생기를 불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모습을 잡는데 이때는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콘텐츠로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진주 비단길 청년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이제 청년 비단길에는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매월 셋째 주 주일에 1시간을 러닝타임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년들의 하루 일과가 배경으로 담긴 영상의 약 5분 이내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쿠킹 스튜디오 라이브는 배민 라이브를 비롯된 이렇게 제시된 레퍼런스처럼 미디어 콘텐츠 4개를 제작하여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기로 하였고요. 이로 인해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역의 청년들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간 브랜딩을 통한 시민 및 관광객의 활발한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시스폰카이어 사무장 김용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진주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저희 단체 주제는 청년 예술가들이 노래하는 진주입니다. 저희 단체는 2010년에 청정해서 많은 연주회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보조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PPT 내용은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진주 출신의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 작곡가, 청년 연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작곡가는 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곡을 하고 저희 단체는 청년 예술가들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좋은 무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총 연주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며 첫째 날에는 솔리스트 위주로 선발되며 진주 출신의 청년 예술가들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 역량의 발전에 초점을 두는 연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각 분야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융합하여 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진주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평사 운동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예술가 모집을 기획하고 있으며 형평사 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 일정 보시면 되고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주의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과 앞으로 진주의 문화예술의 방향이 젊고 신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시선에서 문화예술 도시 진주는 어떤 곳인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사회적기업 세돌입니다. 먼저 새놀이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놀이는 8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처음에는 동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000년대를 거치면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미션을 저희가 문화예술로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의 목적은 새누리에 이제 활동하던 예술 단원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이제 새누리를 그만두게 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연을 좀 다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좀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래서 같이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 새누리는 이렇게 지원 사업도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기획서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예술인들의 고민을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한번 풀어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힘든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다하게다가 녹여내는데 좀 극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우리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예술 작품으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고요. 이제 뭐 구숍을 할 장소는 새누리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다학을 위주로 공연을 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시나리오 작가하고 또 마당극을 하는 연출가를 섭외를 해서 함께 작품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또 작품 워크숍을 하면서 만들어 가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다학을 한다면은 스토리는 없죠. 스토리가 없는 다학 위주였는데 이제는 좀 스토리를 가미해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사실 저도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함께 하다 보면 뭔가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 예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내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연은 10월 21일 날 할 계획이고요. 기대 효과는 우리 진주가 이제 지금 문화도시 이미지도 있지만 또 여성 친화 이미지를 좀 더 제거할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예술단체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창작 그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가 함께 상생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청년문화창업협동조합 대중음악 팀장 김효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별 보러 가자 사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과 기획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이제 발굴하게 양성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진주의 새로운 컨셉이 야행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밤에 보는 난관과 진주성 주변, 별 아래 옥상에서 보는 진주의 야경 등을 이렇게 숨은 명소들을 이제 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이제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은하수 제작소라고 해서 진주의 밤하늘, 별, 달 등을 주제로 한 음원을 제작하고 이제 총 4곡이 나옵니다. 이제 두 팀을 이제 선정해서 각 팀당 2곡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해서 이들이 음원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은 우리 별 보러 가자라는 공연에 저희가 쇼케이스처럼 제작 공연 홍보 및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원으로 이제 버스킹 또한 축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아티스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빅 콘서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10월 중에 2회를 이제 진주 일대 루프탑에서 진주 야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루프탑 콘서트 진행할 계획이고요. 플레이 타임은 약 9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별이 보이는 루프탑에서 이제 저희가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과 또한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을 초빙하여서 이제 직접 그 컨셉에 맞는 공연을 할 것이고, 또한 오시는 이제 관객들한테 페이스 페인팅과 무드등 만들기 이런 체험 부스도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전부 네온을 이용해서 이제 가을가을한 이제 야경을 이제 관광객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거고, 또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많은 SNS를 통해서 이것들이 홍보됨으로써 진주에서 자연스럽게 관광 도시로 좀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제작된 음원을 통해서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휘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제 지역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이제 침체되어 있는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제 SNS나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 소울 과이어 지휘자 고석태입니다. 진주 소울 과이어는 이번 연도에 창단을 했고요. 저는 이제 20년 넘게 이제 합창단 지휘 생활을 하고 성악을 전공을 해서 진주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이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합창이라는 게 식상하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진주 소울 합창단하고 버스킹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합창, 미디어 파사드, 버스킹 공연의 콜라보, 융복합 예술의 창조라고 저희는 기획 의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그죠? 미디어 파사드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아시죠, 그죠? 그럼 여기 앞에 보시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둘 사진 중에 왼쪽이 미디어 파사드일까요? 오른쪽이 미디어 파사드일까요? 자, 왼쪽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아니야. 오른쪽 한 분. 네, 감사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조명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이게 미디어 파사드.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조명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하던데요. 첫 번째는 아예 건물에 LED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식. 두 번째는 빔 프로젝트를 싸서 만드는 방식. 그 두 가지인데, LED를 만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저희 합창단이 부자도 아니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건물에다가 LED를 다 갖다 붙이고 공연을 할 수 없으니 저희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통영에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도 같이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이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합창을 콜라보로 할 예정이고요.
제일 왼쪽 사진을 보면 척송루입니다. 이미 진주에서 시행을 했어요. LED가 아닌 빔 프로젝트, 영상을 쏴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벽에다가 반사시켜서 만든 미디어 파사드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합창 페스티벌 그리고 그렇게 공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행사는 뭐 앞에 다들 설명을 했다시피 4월부터 기획을 해왔지만 돈이 안 나와서 돈 쓰는 건 못하고 지금 돈 쓰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정 계획은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었었어요. 이걸 많이 적어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해야 멋있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멋있게 보일 필요는 없고 그냥 공연을 어떻게 멋있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샘무용단 대표 강금령입니다. 네, 제가 샘무용단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지원한 작품 내용은 봉황의 날개 진주를 그리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저희 샘무용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샘무용단은 2012년도에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 말 그대로 완전 무용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전문 무용단체입니다. 2012년도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매년 1, 2회 공연을 2018년도까지는 자비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진주시의 지원금 조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회성 공연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게 많아서 2019년도부터 진주가 품은 이야기 시리즈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이 이제 그 진주 지역의 용다리의 첫사랑이라는 전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설을 토대로 용다리 위에 핀 상사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그 진주 팔경을 토대로 전통무용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시리즈 세 번째가 봉황의 날개 진주를 그리다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진주는 역사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걸 스스로 다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무용 작품을 만들면 어떻겠냐 하고 처음에는 좀 큰 구성의 그 작품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아까 요 앞에 합창 단장님 그 파사드라는 그 지식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무용 이번 작품을 활용을 하려고 막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젊은 작가들도 많고 그 예술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저희들 같은 단체와 협업을 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번에는 촬영 기법으로 영상 촬영을 토대로 해서 항공 촬영, 그러니까 드론으로 진주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을 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스토리텔링해서 이제 무용을 접목해서 원래는 제가 이 사업을 무대 공연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하는 지원금의 60% 정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공연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과 그 모든 걸 다 실어서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주신 지원금과 저희 자비를 들어서 일단 영상으로 제가 기획했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영상 기록물로 그렇게 그 작품 제작의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그 진양호 노을과 의안바위를 묶어서 보통 지난해를 보면은 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뭐 어떤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저 지난 해가 있어야 다시 또 오르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일장을 지난 해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2장은 다시 또 올라라 해서 이제 오라산 해돋이라든지 망진산 봉수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에 걸맞는 무용을 이 장소 이게 촬영한 장소에서 무용수들이 직접 가서 그 무용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장은 진주의 유명한 그 전설의 장소 봉알자리라고 진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가면은 봉황거리라고 해서 벽화를 저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 마지막은 이제 비봉산에 보면 원래는 이게 사업이 4월 달부터 진행이 되면은 비봉산의 그 봄 풍경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비봉산의 봄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섭외는 그 촬영하시는 그 촬영 감독님하고 뭐 무용수들은 일단 다 섭외가 끝났고 무용수들은 제가 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금 연습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촬영 감독님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이 그 제가 원하는 기획 의도에 맞는 영상을 잡아낼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그 공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매체를 다 동원을 해서 일단 홍보 날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며칠 날부터 영상을 뭐 올리겠습니다. 뭐 공연 형식의 그 SNS 홍보를 한 이후에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작품을 올리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회성 공연으로 끝난다 하면은 이걸 일부러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참 다시 접하기가 힘든데 영상 제작을 하고 그 SNS나 뭐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누구나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린다 하면은 저희 무용단의 그 무용수들이 춤을 잘 추는 기량보다는 진주시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더 그 효과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사업이 진주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그 진주 알리고 진주의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사업 분야로 신청한 대한무용협회 진주지부 지부장 윤효숙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무용협회 진주지부였는데 올해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어색하고 또 이게 좀 새로운 감도 있고 좀 광범위한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은 저희가 2002년 진주 시민을 위한 경남무용 합동 공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목적 및 계획 의도나 이렇게 사업 개요, 그다음에 추진 일정, 기대 효과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이제 저희 사업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누가 보더라도 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 시민하고 저희가 또 주최하는 이 공연은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이나 또는 유등축제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 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 질 높은 무용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목적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특히 이제 경남 무용인 그 예술인들이 서로 지방 문화 예술의 교류 기회를 갖고 또 창작 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를 시켜주면서 우리 또 아울러서 이거는 야외 무대를 활용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자유로이 그 무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주요 내용을 보면 이 행사 프로그램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달 개천예술제 기간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음력 10월 3일로 해가지고 10월 27일부터 아마 11월 3일 사이 이렇게 하고 8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진주 성내 야외 무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대한무용협회 경남지에 그 8개 지구들을 경남 무용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출연과 연출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연 주제 내용을 보면은 각 지구의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 예술인이나 또는 관객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 일정을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1월 달에 이런 공연이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또 경남지회 이사회에 가서 우리 진주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을 이런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조금 늦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렇게 각 지구 안무 및 작품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10월 달에 이제 무대 공연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은 이 경남 예술인들의 이제 공연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술인들의 화합과 진주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애양심과 문화예술의 도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가람 설치미술제 운영위원장입니다. 저희 이번 난가람 설치미술제는 가을에 열리는데요. 25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만큼 저희가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 25회 설치미술제를 잘 어떻게 할 건지를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그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예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가장 큰 핵심 하루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안에서 항상 홍보 마케팅은 그래서 많이 염두를 하는데요. 설치미술제는 그렇습니다. 그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레저를 즐기는 공간에 가가지고 저희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밖에 야외에 내놓는 건데 저희는 진주는 강이 있죠. 남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아름다운 강변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저희가 설치 미술을 시작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가 생긴 지는 또 오래되었는데요. 이렇게 됐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대 미술입니다. 순수 파인 아트라고 순수 예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주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저희 진주에서 시에서 만든 것 중에 우리 강에다가 하모를 띄웠습니다. 진주 캐릭터 하모. 그것도 어떻게 큰 관점에서 보면 설치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애향심도 많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치 미술제를 통해 가지고 예술 작품을 시민들이 함호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 길목에서 작품들을 보고 내가 미술 작품에 젖어들게끔 나를 시민들이 미술 작품 노출이 되게끔 하여서 신압으로 뭐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는 뭐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진주가 가지고 있는 뭐 아까 공황이라든지 팔분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섭외한 작가들이 그거를 해석해서 작품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야외에 작품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재료가 다양합니다. 뭐 스테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가 있고 나무, 비닐 그 작가가 다룬 주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전시장이나 갤러리 같은 데서 감상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스케일과 다른 재료의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술 작가들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작가들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미 이제 저희는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가 선정에 들어갔거든요. 한 10여 명의 작가가 6명 정도는 조금 인지도가 더 있고 이제 수도권 위주로 작업하는 작가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 출신의 한 4명의 작가들, 이렇게 한 10여 명의 작가들이 가로 세로 한 2, 3m 정도 되는 규모의 작품들을 할 거고, 이게 최종 10월에 전시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계획서를 쓸 때는 영천강변에 이성재 미술관이 있는데 그 강변에다가 작품을 작년에 했고요.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작가들이 올 수 있는 좀 더 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작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혁신도시 이성재 미술관에서 이러한 작가들을 초빙하여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야외 공연 미술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험을 들지는 못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키고 있으면서 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누렸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는 우수한 작가들에게 진주를 알리고, 그리고 이 지역 미술에 있어가 다양하게 기여한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미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예술 작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주 미술협회 기획위원장 박동훈입니다. 이번에 제목은 역다라는 이게 이제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거의 이제 개인 작업 위주로 집에서 이제 묶여서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했는데 한 2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비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만나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주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PPT를 이제 어제 갑자기 만들어서 이상하게 좀 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프로젝트를 4가지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진주 입체 작업하는 사람하고 또 평면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여럿이 모여서 시서화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트 벤치.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쉼터가 될 수 있는 벤치를 갖다가 우리 작가들이 아트 벤치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진주 소싸움이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경과트를 해서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예술을 입은 유등. 제가 이때 작년에 우리가 유등 그 재단하고 이렇게 아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입체작업, 서각이나 공예, 조소 이런 그냥 우리 서양화, 한국과 또 다른 이제 여러 분야하고 서로 작업을 해서 서로 이어붙이듯이 해서 하는 조각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갈 건데 그 시민들이 거기서 보고 진주 이야기라든지 진주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나에 해서 이게 아마 그 만경동 그 문화거리 쪽에다가 설치를 할 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트벤치라고 해서 그 시민들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요즘 뭐 다 셀카 찍고 많이 하니까 예술가의 어떤 벤치는 어떤 모양 어떻게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도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벤치. 이 벤치는 제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어떤 가구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소싸움인데 저희가 그 예전에 우리 진주 난동변에 이제 소싸움이 이제 뭐 조그만 애들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진주 대동고업사라고 해서 농기계 만드는 회사도 있어서 농업하고 이제 관련된 게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안에 농기계 위주로 농기구나 경운기나 소하고 연결되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진주 소싸움에 대해서 외부 와서 누구나 이렇게 진주의 소싸움 이렇게 예술적으로 풀어놓는 거 너무 멋지구나 하는 걸 해서 되도록 저희가 이걸 지금 진주 진양업 쪽에 진주 소싸움장 앞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작년에 우리 유등재단하고 이렇게 콜라보해서 우리가 예술가들이 등에다가 그 작품을 그렸습니다. 작년에 촉풍루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밤에 아주 멋지게 돼서 시민들이 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일주일도 채 못하고 그냥 다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활성화도 할 거고 우리 사업 안에도 더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 작가들이 콜라보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기대 효과 이런 게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작품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 우리 진주의 지역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꾸준히 그냥 계속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벤치에서 앉아서 예술가의 어떤 창의적인 그 예술적인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지금 유등 그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년 계속 더 많이 만들어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단원소복연구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선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분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목도 너무 재밌고 귀에 이게 콕콕 솟더라고요. 문서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저는 소목이라는 그 어감에서부터 옛날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목도 조금 더 재미있게 지을 걸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발표자를 찾는 동안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단원소목연구회는 전통 소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 가구 그리고 현대 가구 또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소품을 일상에 들어올 수 있게 직접 만들고 그리고 경연제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원 선생님이라고 경남무형문화재 29 소목장님, 정진호 선생님, 문화생 전수자, 이수자들로 구성된 단체고요. 자료 제가 다 외지 못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기억나는 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단체 특성상 전통 가구를 만드는 그 짜맞춤이라는 전통 기법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나무를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건조하고 말리고 재단하고 마름질하는 그 과정 자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전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매년이라든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연찮게 작년에 제가 그 문화기획자, 시민문화기획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 소목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작년에 고민했던 바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시민들하고 전시, 물론 전시도 조금 다르게 지금 발표자분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가장 저희 전시, 저희 사업의 가장 장점이 누구나 모든 분들이 정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이 공예 분야가 아닌가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전통 소목공예는 그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대면 시대에도 그 본인의 작업 도구를 가지고 그 작업실에서 모여서 전혀 그 언택트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자기의 취미생활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들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료를 보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될까요? 네. 제목 자체가 조금 옛날 냄새가 나지만 진주 반다지 진주 반다지 체험전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난해 상위도시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진주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도슨트로 활동을 하면서 소목 가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존의 공예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다 쓰임이 있던 실생활에 활용됐던 면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점점 그 가치론적인 면이 너무나 부각이 돼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지 못하는 정말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공예 위주라서 제가 그 도슨트 진행하면서 그런 시도를 해서 작가님들을 그 장인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뵈면서 가구를 좀 열어보고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받고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직접 만져보시고 몇 가지 허락받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만 직접 만져보고 이 사람이 여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전통 가구들. 그런 거를 안내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더 보여주시는 걸 보고 이번 전시도 저희 작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그 표면의 매끈함과 그 장석이라고 하는 그 쇠붙이와 나무가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마련해 봤고요. 그리고 그 너무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통공예라고 해서 전통 가구가 일상에 들어와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를 그 한실 개념으로 공간을 좀 꾸며보고 거기에 직접 앉아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는 체험 포토존도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린 친구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체험을 해서 직접 그 소형의 진주 반다지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진주 반다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반다지라는 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가구쟁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구쟁이한테 의뢰를 하면 너무 비싸니까 성비들도 직접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보면 까맣게 오칠이 변해 있는 그런 가구들은 사실은 이제 내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가구들이고요. 지금 장인들이 만드시거나 저희가 전수자나 이수자들이 그 기술로 해가지고 만드는 가구들은 그 귀족 가구죠. 왕실의 겨냥이라는 표본 디자인을 따라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급스러운 그 전통 가구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기본적인
그 이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형태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형태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진주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진주 반다지라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젊은 데이트를 하면서 오셔서 체험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진주에 사는 이상 진주 반다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가구에 대해서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를 제가 주저리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를 문장으로 써진 걸 잠깐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짜임 방식을 전승하는 소목 전시자들의 작품을 통해서 담백한 우리 문화의 미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진주 반다지의 형태적 특징을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관람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풍성한 문화적 배경을 시민들이 향유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 작은 반다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고요. 요게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여기 진주 반다지라고 되어 있는 아래 하단에 있는 그림은 진주 반다지라는 거 이제 장석이 붙어 있는데요. 그 장석이 지역의 반다지마다 특징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반다지 장석 문양에 그런 패치를 붙여가면서 순서대로 붙여가면서 그 진주 반다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실인데 조금 더 화사하게 꾸며가서 요즘에 사진 찍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서협회 진주지부 간사를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서협회 진주지부는 89년도에 창립이 돼서 3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그 서예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도 많으시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막상 진주 계신 분들은 우리 진주가 정말 좋은 그런 역사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2022년도 진주서예 무교향연전을 기획을 하면서 저희들은 기존에 우리가 학생서예대전, 그다음에 진주지부전 30년, 32년, 33년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전시를 늘 전시장 안에서만 하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이 전시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했던 게 뭐 코로나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외에서 전시를 하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서예 작품을 그럼 어떻게 야외에서 전시를 할 것이냐 해서 고민 끝에 뭐 빔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비치는 장면 뭐 여러 가지 의논이 되었었는데 촬영을 해서 실사 출력을 해서 깃발로 만들어서 야외에서 전시를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야외 강변에서 이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깃발로 만들어서 서예 작품을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회원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기능 제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성공리에 마칠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그 느낌대로 좀 더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해보니 우리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써서 이렇게 우리만 전시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전시를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야외 무대에서 그 강변 아닙니다. 남강 둔치에서 한강 이러시니까 비웃으시는데 강변 둔치에서 그 야외 공연장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서로 서해 퍼포먼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와 또 그런 영상 장비를 이제 대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퍼포먼서로 시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이제 참여하시는 뭐 기관장님들도 한번 오셔서 국글씨 한번 써보셔라 하는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퍼포먼스 타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올해는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세부 추진 일정들은 뭐 쭉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고, 기존에는 우리가 학생 수의 대전이라든지 그 이런 전시들은 다 실내에서 하다 보니 그냥 늘 뭐 전시되어 있던 거 작품이 멋지네, 뭐 혹은 뭐 우리 친구야, 뭐 선배님, 뭐 동생,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다 보니 굉장히 서해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야외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며 가며 뭐 아침에 조깅하러 가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런 야외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서해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무료로 이제 그 입춘 방석이, 입춘 대기 뭐 이런 걸 행사를 해봤는데, 시민들이 의외로 이렇게 붓글씨로 썼던 이런 컴퓨터로 프린트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써서 이렇게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행사를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다양하게 혹은 뭐 서해 퍼포먼스 하면서 그 작가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글귀나 문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루시다 사진 아카이브 연구의 이수진 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계속 오래 기다려봤는데 되게 너무 잘하시고, 근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 쓰신 분이 거의 없네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많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 마련해주신 우리 여기 이수영 국장님을 포함한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사진으로 백화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2014년도 2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상설로 전시하는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갤러리입니다. 2021년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많은 전시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작가를 포함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중견 작가들 또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분들을 초대전, 기획전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가의 만남이나 오프닝을 하게 되면 자기들 작품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가의 만남에서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잘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그 작가의 만남을 해보면 자기 작품 시기가 덜 연결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행동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작가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게 사진으로 벡터 하자입니다.
사진으로 배틀하자라는 이 배틀의 의미는 우리 1등, 2등을 구분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 이기고 지고 하자는 의미도 아니고요. 참여 단체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또 토론하고 자기 작품을 발표하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의 배틀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작가들의 창작의 고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참여단체가 저희들 부산, 창원, 마산, 진주, 순천, 강주군 포함해서 저희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원에서 6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순천에서 끝나는 게 9월 9일입니다. 참여단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창원에는 김관수 기획자가 기획하는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IPA 갤러리를 맡고 있고요. 경남 학술원 원장님을 맡고 있고 대학에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메이킹 사진을 통한 사진의 변이에 대한 전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윤창수 작가가 부산에서 참여하는데 지금 현재 소정 갤러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시다 갤러리에서 하미읍 큐레이터가 우리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에 있는 최승배 작가가 마지막으로 전시를 하는데 다음 작가상과 1호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순천과 광주에서 참여하는 작가들은 좀 검증된 작가들로 해서 현재 사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 기대 효과는 배틀 형식을 통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 고치와 전시 기획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혁명권을 확장시키는 데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홍보를 한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분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진주 오면 1박 하는 조건에 전체 워크숍과 토론을 하는 게 1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진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망경동 미로 갤러리라는 행사를 저희들 했습니다. 우리 망경동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들 촬영을 해서 골목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호응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루시다 우리 사진 박물관에는 1,300대 정도의 빈티지 카메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전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아카이브하는 연구 책자들도 지금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일 열리는 인사를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처음 참 2시간 앉아있는 게 처음이네요. 그리고 진주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 우리 이제 문화음식에서 사업에 참가해서 이런 자리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주 몰랐던 문화들을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마련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우주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작은 커뮤니티, 도시라이프닝 커뮤니티 모임에서 시작된 시민 모임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건강부대 주민사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작년 10월에 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이제 이 부분은 진주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고 조금 이런 문화들이 조금 많이 공유됐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고, 저희는 진주 시민의 일상을 담은 우리 진주 패션쇼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생뚱맞죠. 패션쇼라는 게 생뚱맞은데 제가 이걸 해야 되네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는 진주 지역에 저도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조금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 늘 부족하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활동하시고 예술가들을 만나고 싶어도 일상에서 솔직히 만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비롯해서 이제 진짜 자발적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시작된 부분이라서 조금 시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보면 진주에서 처음 오셨죠? 네, 오시는 분들이 보면 진주에 뭐가 있고 이제 요즘 로컬이라고 하죠. 진주 지역에 우리가 왔을 때 어떤 걸 알고 좀 느끼고 가고 싶은지를 솔직히 우리 사는 분들도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저희가 만든 과정은 어쨌든 시민들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양한 모임을 조금 이어오면서 지금 현재에도 법인 저희가 설립이 되면서 그 뒤에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만년동에 있는 백원의 할머니 그림 전시를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할머니들이 2019년도에 이제 자발적으로 일단은 시작해서 이제 계속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기획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림으로 어쨌든 모임이든 그게 쌓아져서 어떤 부분을 참여하면서도 우리 그 성취도 있는 부분이고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취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직접 참여해서 뭔가 해보는 거에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해봤는데요. 그 다양한 저희가 지금 보면 전시회를 비롯해서 저희 마을 지도 제작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마을 여행 지도를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3가지 연령대별로 저희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 지금 계획적으로는 그리고 40, 50대의 이제 그림 모임에서 만들어진 그림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저희 진주가 실크도 유명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매개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림으로 패턴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제 일상복에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그 안에 전문 저희 국립대학교 여기 경상대가 있어요. 그 학교 의류학과하고 협업해서 그 안에 패션을 트렌드를 조금 담아내고 그 안에서 같이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걸 조금 마련을 했고요. 이제 그 협의해서 나가야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저희 진주에 공예 창작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저희 목공부터 다양한 섬유공예, 다양한 작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섬유공예 쪽에 등록 우리 작가분들하고 협업해서 조금 이게 제작을 제가 예산에는 넣었는데 제작은 조금 그런 자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제작은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일상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리폼, 제작 요즘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리폼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제작해서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모델을 저희 이제 시민들이 연령대에 맞춰서 직접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서로 우리 진주의 패션을 떠나서 거기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도 이걸 공통적인 부분에서 만났지만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창소 자체는 지금 10월달 유등축제를 거기에 행사와 같이 할 것인가 이제 장소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이제 패션쇼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할머니들의 그림을 보고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할머니들이 저희는 만경동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패턴 그림 자체가
이제 보고하지도 않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 그림 보니까 이제 몸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에 몸빼 지금 현재 다 입고 계시거든요. 평소 때 다른 옷을 안 입으세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너무 일상에서도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고, 우리는 요즘 20대들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적인 부분도 우리 여건이 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은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문화공동체 모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할 거고, 조금 가능하게 되면 참여하는 분들이 또 재밌고 그 안에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재밌게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좀 빨리 끝내려고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일단은 서로 공유해서 그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주 바느질 협동조합 이사 성수연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진주 실크 전통 수의 아카이빙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주 실크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전통 수의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의 하면은 보통 다 아시죠? 돌아가신 분한테 입혀드리는 옷이에요. 그래서 수의가 삼국시대부터 저희한테는 수의 동네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수의, 죽은 분들에 대해서 목을 싼다거나 시신을 싸서 거두는 수의가 있고요. 그 뒤에 조선시대 때 등장하기 시작한 목숨 숫자를 쓰는 수의는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수의의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런 수의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당장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주는 수의가 아니라 미리 윤달이라든가 그 이전에 준비를 해놓은 수의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는 이 윤달 수의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보통 수의하면 3대 수의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3대 수의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선 일제 침략기에 많은 문화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상례 문화, 재래 문화에 대한 말살 정책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상례 문화의 복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헌에서도 살펴보면은 모든 수의들은 미리 준비가 됐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화려하게 장례를 해드리는 게 저희 전통이 문화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막혔고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고스란히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이어져 와서 지금은 상배 수의가 전통의 수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걸 조금 이 기회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의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쓰는 상배 수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출토 유물들을 보면은 수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 4% 정도만 옷이나 삼배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영주, 실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고귀한 실크를 쓰죠. 베네저골이라든가 돌 때 실크옷을 입히고 가장 행복한 날 결혼식 때 실크옷을 입고 나라의 일을 관직을 얻었을 때 실크옷을 해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아름답게 돌아가시라는 의미로 실크 옷을 해서 효도의 의미로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고귀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실크 수의를 만들어서 조선시대 이후에 전통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주 바느질 협동조합은 진주에 있는 바느질 하는 종사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주 섬유공예를 한다거나 실크의 산업화를 모색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 바느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산업화를 할까라는 작업들 중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흔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강화 소창이라든가 상주 명주라든가 풍기 인견, 한산 모씨 수이라든가 안도프 수이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진주 실크 전통 수이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만들어서 이 부분이 진주 실크에 대한 수이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초기의 단계로 그렇다면 전통 실크 수이를 어떻게 만들고 그 자료를 만들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의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수의가 있고 공동 수의가 있고 청금 지효라고 해서 이불 싸개 등이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구성이 돼 있고 이 제가 3년 정도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전통 복식의 모든 형태가 이 수의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 만들러 다닐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통 수의에서는 전통 복식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구성들이 다 있었다. 그럼 실크 수의를 하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업 목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 실크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통 수의에 대한 복원 작업을 하고 이 복원 작업에 대한 과정들을 사진 자료로 만들면서 이 작업들을 자료로 모아놓는 게 1차적인 사업입니다. 그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복원이나 교육 그리고 사업 브랜드화는 또 2차적인 목적이죠. 처음에 이 자료들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지원금으로는 이 아카이빙 자료까지가 저희 1차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5월부터 11월 돼 있는데 지금 연구회나 지금 자료 모아서 책으로 같이 학습하고 보관하는 작업들 구성에 대한 공부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작 과정이 굉장히 원래는 제가 3년 걸려가지고 남녀 복식을 다 완성을 했어요. 혼자서 할 때는. 근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3개월 정도를 잡으면은 이 복식들을 남녀 학생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돼서 지금 5월, 6월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는 전통수의 자료를 이렇게 자료집으로 우선은 모으는 작업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진주 바느질 협동조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협동조합 있습니다. 진주 전통 실크, 진주 실크에 전통이 있고요. 바느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혁신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문학계 사무를 맡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먼저 진주시 공모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들 진주 지역의 수인들과 단체에 지원을 하게 해주신 진주시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본 시립문학회는 진주 지역의 출신 문의들로 결성된 2003년에 결성해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회 진주 난강문화상 현상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 목적은 진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 나야 잘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사업 공모 이 광고 문안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전국 공모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의 목적은 뭐 말씀드렸고, 이제 공모의 주제는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을 주제로 해서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시민하고 기성 작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주제는 예를 들어서 진주석, 석성로, 남강, 그리고 김시민장군, 논계, 동안바위, 유등, 진양호, 그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자연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주에 문학단체가 여러 곳 있지만 여태까지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관한 주제로 가지고 공모사업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1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2회 사업은 지금 이제 사업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요. 진주에 70년 역사가 있는 단체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현상 공모인데요.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그리고 수필에서 진주 주제, 진주에 관련된 주제 원고 한 편, 그리고 일반 원고 한 편, 그렇게 해서 1차 심사는 저희가 이제 자체 심사를 하고요.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을 거래를 해서 외부 심사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달 동안 약 60일 동안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대상은 원문 부분의 대상은 300만 원이고 작품상 100만 원, 3분 부분의 대상 300만 원, 작품상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수상자를 뽑을 예정이고요. 이 시상식은 저희가 이제 10월 결제는 출제 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대표 사업이 5개 중에 3개가 대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연간제를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진주 남강 문단이라고 18호를 발간해야 됩니다. 여기에 특집을 해마다 기획을 해서 하는데 특집의 제목이 주제가 진주 남강을 노래하답니다. 거기 몇 개의 현들 작품, 시, 수필, 소설, 시조를 실어서 해마다 특집을 기획해서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 5분이 넘어가서 간략하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또 사업은 해마다 이제 시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진주시청에서 진주 남강을 노래하는 주제로 시화전도 시도 저희 현들 진주에 관련된 시를 시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진행하는 사업이 남강 문학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진주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 역사문화연구소 진주 향당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 계획으로 잡은 행사는 진주 교방문화의 멋을 논하다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 하지 않고. 진주 다시 켜주시죠. 아니, 사실 그 농계제 때 그 하나의 행사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진주의 교방 문화가 사실 본산이라는 것도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방 문화를 조금 오해해서 기생 문화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이 교방 문화가 진주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인 컨텐츠가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 교방문화 발전 포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방문화의 본산으로서 지역 문화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글로벌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의 교방문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해서 진주가 교방문화의 본산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교방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주 교방문화가 가진 문화예술적 가치와 정신사적 가치를 전국에 홍보해서 문화예술도시 진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기여는 저희 강당에 한상혁 대표님을 필두로 약 20명의 회원이 있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사실 진주 교방문화 발전 포럼 기본 계획 수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월에 대한민국 교방문화 발전 포럼 준비위원회를 결성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자 공연팀을 섭외할 예정이고 마지막 10월에 진주 교방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세부 내역으로 밑에 쭉 한번 내려가시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 효과는 진주 교방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인지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진주에 교방문화가 있다는 것을 진주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 잘못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진주가 교방문화의 본산임을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위에 잠깐만 올려와 주시면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본 행사는 10월 중에 저희가 하루 정도 국립 진주 박물관에 임차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초청 강연 하시는 분 한 분과 그리고 주제 발표 3인 그리고 주제 토론자 4명 강연자를 모집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에 참석을 많이 하셔서 진주 교방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방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루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진주 시니어 문화 인력소라는 단체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고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정기수 진주 살아와 소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사업 목적은 여러분들이 눈이 밝으니까 잘 보이시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1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진주에 전해내려는 유무형의 문화자산 설화를 발굴하여 콘텐츠화한 오디오북과 종이책 제작이 주 목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주 설화에 대해서 진주 설화 아세요? 하면 아마 우리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진주의 설화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각 마을마다 면마다 설화가 있는데 어떤 설화지? 그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진주 문학을 하시는 분들과 그분의 진주 설화와 설화가 모태가 되고 문학인들이 쓴 글 한 편이 하나의 접목이 되어서 그걸로 오디오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 읽으셨죠? 자,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딴 건 없고요. 오디오북은 여러분들이 요즘 대세가 오디오북입니다. 밀레 수대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니어 문화인력소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럼 진주를 위해서 뭘 할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설거지 하다가도 뭐 빨래를 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듣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책이 아닐까 하여 시도했는데, 그 나머지에도 다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역사, 문화, 교육용으로도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지금 보이시는 거, 사실 저희도 뭐 4월부터 생각했지만 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기획과 제작 회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5월에, 그래서 설화와 문화작품 수집과 그 다음에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방향 설정이라든지 종이책 방향 설정, 그 다음에 녹음, 책자 제작, 그래서 마지막 정산까지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진주 설화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설화 하나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설화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학인의 작품과 연계한 오디오북과 종이책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걸 그냥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옆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설화도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설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돈을 많이 신청했는데 반절 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수를 확 줄였어요. 혹시 오늘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설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 설화와 문학작품으로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진주 설화 아카이브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그 책에는 QR코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그 사진만 찍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과 오디오북은 진주 시내 관내 도서관이나 학교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그 다음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같이 누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지금 우리 진주 시내에서 이렇게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해서 저희가 한 3군데 정도를 섭외를 해서 가봤어요. 그 중에 진주시에서 가장 훌륭한 한 곳을 찾아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이거는 처음 한번 시도해본다. 뭔데요? 하니까 사운드스케이프를 삽입해서 작품 내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런 기법을 한번 이번에 써보겠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예산상으로 없어질 뻔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좀 해서 아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스케이프가 뭐냐면 사운드가 소리고 스케이프가 풍경, 말하자면 소리의 풍경하나. 670년 전에 명석의 우는돌, 명석이라는 동네에 명석 과거의 그 소리를 지금 현재 가서 그 소리를 아주 미세한 바람소리, 그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서 그것을 아마 저희 그 작품 속에 명석의 우는돌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대 효과는 딴 건 없습니다. 일단은 녹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소리로 귀가 있다면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국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오디오북으로 많은 진주의 문화 자산을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대제일 보전의 성국장 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2022년 문화도시공부 사업의 속대제일 놀이판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고요. 저희 보존에서 자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 개요 행사 내용에서는 추진 일정 등인데 예산은 시공에서 빼버리고요.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컨설팅 1대1 전국에 진행된 결과는 하는데 공개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목적입니다. 속대쟁이 놀이에 대해서 이제 진주에서 많이 저희가 활동을 하고 공연 활동을 하면서 상설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속대쟁이 놀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속대쟁이 놀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놀이들이 진행되는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진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10월 31일 예정인데요. 그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일정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행사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은 저희 솥대쟁이 놀이가 뭐냐면은 그 놀이판 한가운데 그 중간에 그림 보시면 이제 나무 기둥을 하나 세우고 양쪽으로 줄을 외줄 타기가 아니고 두 줄 타기를 줄을 내려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주요 기회면서 그 외에 농악이라든지 그 잡히놀이라고 이제 번화 돌리기, 살판, 마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공연 내용은 일부 솥대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솥대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공연장에 오면 솥대가 설치만 되어 있는 거 보기만 했을 건데 그걸 과연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약간의 급형식하면서 이 사회자한테 띄어서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리허설까지의 과정을 이제 솥대를 설치한다 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리허설을 보여주는 게 일부 보여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솥대쟁이 놀이를 본격적으로 처음에 이제 길놀이 들어와서 공연이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쭉 보여주는 공연을 하고요. 3부의 솥대 설치는 이제 저희 공연 끝에 맞물려서 대동놀이를 모든 관객들과 함께 대동놀이를 펼쳐내면서 공연의 마무리에서 이제 솥대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철거해서 빠져나가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호되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곁들여서 같이 솥대쟁이 공연만 보면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쪽 오른편 편으로 이제 솥대쟁이 체험을 이제 옆에 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진주성 뷰티라고 공연을 하면서 그때 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외줄타기 체험, 그다음 죽방놀이, 번화놀이, 죽방울치기라는 저희 잡힌 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접시놀이라든지 이제 장구 모양 이제 죽방울이라고 빙빙을 돌리면서 약간 요요처럼 생긴 그런 도구들 직접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면서 솥대쟁이 놀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기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넘어가고 추진 일정은 5월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연 기획하고 요구 신청을 했고요. 이제 공연 내용도 얼추 정리돼 있어서 쭉 진행을 하고 이제 8월달부터 홍보하고 이렇게 쭉쭉쭉 진행해서 10월달에 본행사하고 12월부터 등산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목적과 마치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솥대쟁이 놀이가 항상 보기만 했던 그리고 잘 몰랐던 솥대쟁이 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진주에 있는 문화유산의 솥대쟁이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놀이들이 있구나 하는 걸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통예술은 바로 대표 문학종입니다. 네, 저희는 진주성 전투를 기억하며 진주성 밤하늘 래퍼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이 밤하늘 래퍼이라는 제목은 그 쇼미더머니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을 하면서 진주성 대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격리되어가고 또 아프지 말라고 우리가 힘들었던 그 감정 근데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그 제목에서 그 가수가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새아빠에 대한 그 감정 이 감정들을 가지고 그 시간은 다르겠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금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추모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소리, 무용, 신기, 대평소 타악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소리에서는 기존에서 우리가 봤던 판소리가 아니라 우리 진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토속민요 그러면 옛날 라디오에서 소리를 찾아서 이런 것들에서 나오던 진주 지역에 있던 그 소리를 젊은 소리꾼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금 현대 음악에 어울리는 신디라든가 그런 코드를 가지고 새롭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희 쪽에서는 대기 친구 여러 가지들 그리고 신디에서도 태평소 하는 악기들 전통타악에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 각가지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싹 모아서 한번 크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추모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들은 지난 사업을 해오면서 시민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는 문화도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전문예술인 단체로서 한번 제대로 된 예술적 역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서 이런 예술을 가지고 있는 공연을 할 때
전국의 수많은 전공인들이 진주에 이런 단체가 공연하는데 보러 가야지 하고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표현하고자 하는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화도시 마지막 사업 발표를 맡게 된 무덕팩토리입니다. 저희는 위켄드 북캉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기획하였고요. 저희의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책 읽는 곳, 책 빌리는 곳, 아니면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비롯해서는 사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듣던 노래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듣던 라디오, 음악, 그리고 다 조용한 가운데 저는 이제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락 페스티벌을 좀 많이 즐겼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일상 속에서부터 녹여가지고 기획이 시작되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도서관에서 이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이 함께하고 있는 이제 복합문화관 공간으로서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흐름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나 5월달에 개관을 하고 6월에 정식 오픈 예정인 진주 남부어린이 도서관이 좀 예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진주시에서 밀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교육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현재 남부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그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그 외에도 이제 돌봄 기능까지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진주시 내에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의 무드를 살릴 수 있는 사일런스 콘서트, 이어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간을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주시립 영암도서관, 진주시립 서구도서관, 진주남부어린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시는 매월 셋째 주 주말을 활용한 시간대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와 그리고 도서관 측과 협력을 통해서 적합한 시간대와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도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진주 시민을 우선으로 대상을 잡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린이나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어 콘서트가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어 콘서트 일반적으로 대형 공연에서는 그냥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소리로 이제 공연을 보는데, 이 공연은 이어폰을 듣고 공연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폰을 빼게 되면은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사일런스 콘서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폰을 꽂고 공연을 듣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 콘서트라는 네이밍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믹서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가 아닌 헤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효과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지역색이 그렇게 많이 묻어나는 기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 조금 더 기획을 좀 더 하고 나서는 이제 그달에 지역 작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 작가의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예술가, 지역 예술가를 매칭해서 공연을 하면 조금 더 지역색이 묻어나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공연이라는 형태가 조금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접목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도서관이 딱딱한 게 아니라 좀 더 재밌는 문화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브랜딩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은 아니고요. 저희 일정은 이렇게 진행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와 도서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적합한 일정의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러닝타임은 1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조금 더 지루하고 느끼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한 40분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약간 유동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켄드 북캉스 무덤팩토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